안녕하십니까. 뉴스버스 대표 고재학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경제 한자성어 선즉제인입니다. 먼저 움직여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우리 증시가 폭락을 했죠.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을 앓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증시나 뭐 채권 시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뉴욕 증시나 미국의 채권 시장을 그대로 따라간다. 다우 지수는 한 2%대, 나스닥 지수는 한 3%대 떨어졌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무려 9%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1%대 폭락을 했죠. 사상 최대 폭락인데요. 무려 하루에 우리 시가총액 235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정말 미국이 기침을 하니까 우리는 독감에 걸려버린 거죠.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왜냐하면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미국하고 긴밀히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국 시장의 어떤 동향을 먼저 캐치해서 먼저 대응하지 않으면은 미국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선즉제인, 이 한자성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유교의 그런 청빈 문화, 이게 뿌리 깊다 보니까 돈을 좀 천시를 하고 부자들을 좀 업수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돈을 그렇게 뭐 천시하거나 뭐 부자들을 경멸하거나 뭐 이러지를 않거든요. 굉장히 좀 현실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아니, 돈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 도구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한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미국 인구가 뭐 러프하게 이야기하면은 한 3억 5천만 정도 되니까 2%면은 700만, 미국 인구의 2%를 약간 웃도는 수준의 그런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무려 미국 GDP의 20%가 유대인 몫이다. 정말 미국 경제,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죠. 실용적인 그런 가치관이 바로 지금과 같은 유대인들을,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경제 주체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나라 가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중심의 어떤 자산 구조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요, 2023년에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의 75.5%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이에요. 4분의 3이 부동산이고, 나머지 4분의 1이 은행 예금, 채권, 주식, 뭐 자동차.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주식 60%, 채권 40%,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로 금융 분야 투자를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권 투자를 꺼릴까?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보다는 좀 채권 투자가 쉽지는 않아요. 주식은 저희가 뭐 거래소에서 이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데, 국고채는 좀 발행 물량이 비교적 많지만은, 뭐 회사채는 뭐 기껏해야 뭐 1,000억, 뭐 2,000억, 물량이 적다 보니까 금융 투자자들이 많이 인수를 하고, 증권사나 이런 데서 이제 나머지 짜투리를 그 고객들에게 파는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금융기관 그런 앱이라든가 뭐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채권을 사야 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죠. 진입 장벽이 조금 있다. 어쨌든 채권 투자에 지금보다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채권은 안정적이에요. 제가 표면금리 4%짜리 만기 10년 국고채를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매년 4%씩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매입했다가 금리가 떨어질 때 국고채를 판다. 예를 들면은 작년 10월에 우리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한 4.3% 됐거든요. 미국이 9월부터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지금 시장의 예측들 선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까지 떨어졌어요.
만약에 4.3% 할 때 내가 그 10년물 국고지를 샀다고 그런다면은 엄청난 매매 차익을 남기고 만기가 끝날 때까지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상당한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채권은 되게 뭐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만기가 1년, 2년, 3년짜리를 되게 단기채라고 그러고 만기가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긴 거를 장기채로 분류를 하는데요.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동에 굉장히 단기채에 비해서 훨씬 더 민감하다. 예컨대 만기 1년짜리 장기채권이다. 그러면은 금리가 1%포인트 떨어졌다 했을 때 채권 가격이 1% 올라가요.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향후 3년간, 4년간 지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측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장기채를 사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2기 정책 환경에서 채권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냐. 지난해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올해 4월 달에 미국 타임즈랑 트럼프가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집권했을 때 나의 가장 큰 실수는 내가 너무 착했다는 게 내 가장 큰 실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다시 집권하면은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훨씬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너희들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경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시켜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법인세 깎아주겠다. 중산층과 부유층의 세금 깎아주겠다. 관세는 대폭 올려가지고 외국산 제품의 진입을 막겠다. 석유 천연가스 규제 풀어서 대폭 증산하겠다. 자동차 운용하는 비용도 낮아질 거고 제조업체들이 공장 돌리는 비용도 떨어질 거다. 강력한 이민자 추방 정책 실행하겠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일자리 내가 다시 빼앗아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겠다. 국방비 대폭 올리겠다. 이런 정책들 하나같이 미국의 지금도 천문학적인 미국의 재정 적자를 늘리는 거고 결국은 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찍을 수밖에 없고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결국은 인플레를 자극할 거고 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거다. 장기채 보유자라면은 장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매입하는 게 좀 나아 보이지 않나 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죠.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실해지고 한국은행도 10월에는 늦어도 10월에는 금리를 내릴 거다. 보수 쪽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정부 일각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우리 기업들 또 가게,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빨리 좀 내려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을 향해서 아이 빨리 금리 내려라 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빠르면 8월, 늦어도 미국이 금리를 9월에 내리면 10월에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거다 라는 그런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매매 차익이 상당히 생겼을 거기 때문에 장기채 비중을 줄이고 장기채를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유효해 보인다. 그런데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뭐냐. 트럼프 1기 때 내세웠던 공약들이 100% 실현됐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공약 중에 100%가 아니라 뭐 50%, 30% 정도만 이제 실행이 됐던 것들도 있고 예를 들자면 뭐 한미 FTA 내가 폐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약간 개정하는 선에서 넘어갔었죠.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된 뒤에 이제 수락연설,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내가 취임하는 첫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폐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IRA의 혜택을 보고 있는 재생에너지라든가 전기자동차, 뭐 2차전지 지금 이런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78%가 공화당 지역구거든요. 공화당 지역구. 아니 그러면 트럼프가 과연 공화당 유권자들의 이익을 거슬려 가면서까지 IRA를 폐기할까? 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라고 그랬는데 뭐 중국이야 뭐 워낙 거대한 그 양강이 지금 거세게 충돌하고 있는 그런 구도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과연 우리나라라든가 뭐 다른 뭐 동맹국들 뭐 자본주의 그런 시장 경제권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까지도 무차별적으로 10% 보편적 관세를 적용을 할까?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조금 다르게 적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좀 변화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경제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